안녕하세요. 시니어세상의 강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그간 운영하면서 많은 댓글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따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려야겠다라고 마음속에 항상 있던 그런 주제입니다. 어떤 댓글이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센터 없애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개선이 됩니다. 센터에서 너무 많이 떼어 먹어요. 센터 없애고 요양보호사 급여 올려주세요. 결국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장기요양 기관들을 공단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모두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민간에서 기관을 운영하니까 센터장님들이 혹은 요양원 원장님들이 수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요양보호사 분들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주장일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교양 사업 자체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 틀린 이야기이고요. 앞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주제에 대해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댓글과 같은 주장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처우 개선, 특히 급여가 올라가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둘째, 노사는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있을지언정 결국 원만하게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기관이 운영이 되어야만 서로가 득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혹은 개인적 소수의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경향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없는 노사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시설장은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욕하고 적대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 문제의 원인이 시설장들이 수익을 많이 추구하고 많이 가져가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말은 그냥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전혀 현실성 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 오히려 예비 요양보호사 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 장기요양 사업의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재 전국 수만 개의 장기요양 기관들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주 기본적인 이 구조 혹은 이 상황을 이제는 종사자분들, 특히 요양보호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장기요양 기관의 모든 시스템들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질문들 중에서 요양원이나 센터 등 장기요양 기관은 보조금 받는 시설 혹은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가요? 자, 지금 이 표를 잠깐 보세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정보마당 자료실에 있는 자료이고요. 보건복지부 소관 부처만 한번 보실게요.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등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관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여기 노인복지시설 이쪽이 우리들이 관련이 많은 기관들인 거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뉘는데요. 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24시간 입소해서 생활하는 곳을 말하고요. 이용시설은 집에서 거주하되 주로 낮 시간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이 두 시설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에 속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바로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속하는 것이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까지 이렇게 재가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아닌데 간혹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여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는데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우리가 흔히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을 말하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복지관 혹은 경로당이 바로 여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수많은 시설들 대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즉, 보조금을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뿐 아니라 사업비나 기관 운영비 모두를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외에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도 많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특화 사업이나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수입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도 모두 보조금을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처우도 더 좋고요. 기관 운영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로원이나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임금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 공고에도 급여 기준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들은 급여도 호봉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호봉이 올라가니까 급여가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이용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이 모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어려워서 월급이 밀린다든지 급여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죠. 물론 그만큼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좀 치열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아닌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 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90% 이상이 민간에서 개인 혹은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부터 시설을 설립할 때 국가에서 한 푼도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시설의 이용자 혹은 입소자가 없다면 버는 돈은 없고 적자만 계속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간혹 장기요양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립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이 모든 시설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 설립 비용은 개인이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수급자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기관으로 매달 지급을 해주죠. 그것으로 인건비도 지급하고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지원금 맞나요?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정해둔 그 적절한 서비스를 수급자들에게 행하고 받는 기관의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조금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자, 이런 장기요양 사업의 구조와 거의 똑같은 시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의 개인병원과 동일한 사업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서 진료보고 치료받으면 결제하시죠.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 20% 정도만 병원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병원을 이용하고 있죠. 그럼 병원에서는 본인 부담금만 받아서 병원을 운영하나요? 아니죠. 급여가 되는 모든 진료나 치료 행위에 대해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병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료사,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운영비를 감당하고 남은 수익은 누가? 바로 설립자인 병원 원장님이 가져가죠. 병원 원장님들도 본인들 개인 사비로 병원을 설립했고 환자가 없으면 그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 적자가 되는 기간에 직원들 월급은 누가 챙겨주죠? 나라에서 주나요? 아니죠. 바로 병원장이 모두 개인 사비로 월급을 챙겨줍니다. 물론
간혹 큰 병원 같은 경우 호봉제로 운영이 되는 병원도 있습니다. 자체적인 급여 기준을 가지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들은 호봉제로 직원들 급여를 챙겨주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사업 구조가 바로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와 정확히 같은 사업 구조입니다. 누가 개인 병원을 보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병원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모두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자가 빠지고 어려워지면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 고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가끔 센터마다 혹은 요양원마다 급여가 왜 다르냐고 동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묻는 분들 계십니다. 자, 바꿔서 생각하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급여가 모두 동일한가요? 아니죠. 어떤 직장에 본인들이 취업하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대표자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단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하는 4대 보험, 퇴직금, 연차제도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지켜져야 하겠죠. 그리고 특수하게도 장기요양기관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둔 최소한의 규칙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직원급여 규정을 지켜야 하고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나 퇴직적립보험 가입 혹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인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공단이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기관 수익 대비해서 이 정도는 꼭 지켜서 지급하라는 규칙을 정해둔 것입니다. 그간 제가 과거 영상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올라가기 위한 핵심은 바로 이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에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둔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만 지켜지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자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장기요양기관들을 국가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없는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과거 2008년도 장기요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민간에서 이를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바로 민간이 주도하는 현재 장기요양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 사업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단언하느냐? 장기요양 사업을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수 없는 이유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유는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노인의 숫자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현황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기관 대비해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설들과 숫자를 비교해 봤는데요. 자, 요양원에 속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6,069개 더하기 재가 서비스를 시행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3,272개, 작년까지만 해도 대략 2만 개가 됩니다. 그럼 장기요양기관과 비슷한 형태의 정부 보조금 시설의 현황은요, 결국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대략 650개 정도인 것이죠.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은 2만 개, 정부 보조금 시설은 650개, 비교가 안 되죠? 자, 2023년도부터 앞으로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장기요양기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결국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그래서 가정에서 단순히 보호자가 케어할 수 없는 수준의 노인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겪어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인 것이죠. 그럼 결국 정부에서 모두 이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시설이 필요합니다. 크게는 요양원, 좀 더 적게는 주간보호센터, 가장 적은 규모의 시설인 방문요양센터까지. 방법은 정부가 앞으로 시설을 새롭게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민간 시설들을 정부가 사들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오늘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집합상가에 요양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많이 보이실 겁니다. 대략 실평 한 150평 정도의 30명 정도의 어르신이 입소한 작은 요양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런 요양원 건물, 지방이 좀 더 저렴하겠지만 얼마 정도의 금액을 들여야 이런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입 비용과 인테리어 공사 및 각종 기자재 등을 모두 들여서 저런 요양원을 하나 설립하는데 보통 12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역에 따라 더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단독 건물 요양원들은 어떨까요? 아주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200억 이상도 들어갑니다. 저런 요양원들이 우리나라에 6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설립 비용이 저렴한 주간보호센터는 어떨까요? 규모나 환경에 따라서 적게는 2억 5천 정도에서 많게는 5억 이상 들여야 시설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수천 개에 달하고 방문요양센터도 최소 몇 천만 원의 금액은 들여야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시설들을 국가가 설립하거나 그런 모든 곳들을 권리금을 주고 정부가 사들인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아니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조 단위는 우습게 넘어갈 겁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쓰시죠. 나라에서 이런 장기요양기관들을 관리하는 게 답이다.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개인병원 원장님들한테 가서 직원들 월급을 적게 주고 왜 원장님만 배를 불리나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앞으로 이 병원 직원들 급여는 나라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어차피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이나 모두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똑같은 기관이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이 너무 폭발적으로 한 시점에 몰려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노인들을 케어할 시설들을 마련하는데 정부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하지만 국비로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꼭 노인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비, 저출산을 바꾸기 위한 정부 지출들,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 너무 많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저렴한 나라도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을 모두 국가에서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이죠. 2008년 장기요양 사업 시작과 동시에 민간에게 사업을 허가해주고 적극 지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인건비,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더더욱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정부가 사들여서 운영을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숫자입니다.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종사자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분들이 바라는 급여는 호봉제 같은 구조도 바라실 것이고 현재 시설을 예로 들었을 때 210만 원에서 한 220만 원 정도 받는 급여가 최소 250만 원 이상 혹은 300만 원 이상 되어야 만족한다고들 하시는데요. 댓글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현재 이 많은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모두 책임을 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저 많은 급여 인상분은 결국 누가 지급할까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급여를 저렇게 인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연금개혁도 한 발 나아가기가 힘든 일인데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 처우를 위해 온 국민이 현재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거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나라의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허가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힘을 써야 할까요? 자,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초창기에 장기요양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몰라도 최근 요양사업에 진입하신 분들은 정말 운영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 인건비, 냉난방비 모든 비용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수가는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수급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적자의 직원 월급 주기 위해서 대출도 실행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노인 사업이 대세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압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요양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세한 기관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수급자를 뺏기기도 하고 신규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업하는 기관들도 속속 속출하고 있죠. 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공단에서 정해둔 규칙을 어겨가면서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원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을 굳이 미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대로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기요양기관도 엄연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 시설장님들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약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실행하는 시설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이죠. 그 사실을 잊고 단순히 수익만 본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사람 장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요양보호사분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둔 것입니다. 이 정도 급여를 주라고 정해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물가 인상에 따라서 사업주는 더더욱 저 인건비 지출 비율에 맞는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말이죠. 그럼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많은 요양보호사분들, 여러분들의 급여 인상을 막는 것은 요양원 원장님이 혹은 센터장님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급여 인상이 안 되는 것 맞나요?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임금 인상은 건보공단,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부모님을 기관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적은 임금을 주면서 너무 힘든 일을 시키고 좋은 케어를 바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혹은 인지도가 높은 요양 전문가나 교수님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결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장기요양 수가로 이어져서 장기요양 수가를 높여주면서 그것과 함께 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개선이 시급한 급여 제도로는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등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일단 기본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현실적인 방안은 그리고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공단이 정해둔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을 좀 더 올리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쉽게 올리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단은 현재로서는 최대한 올릴 만큼 올려둔 것입니다. 여기서 대책 없이 더 올려버리면 폐업하는 기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이 사업에서 점차 손을 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부는 그걸 절대 바라지 않겠죠.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에 정부도 수년간 이렇다 할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방향은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 종사자도 살고 사업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긴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요양보호사 급여를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에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동조하다 보니까 정작 지적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들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나 방문요양에서 중증수급자 가산 제도 등 이런 요양보호사 급여를 높여준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급여가 적은 것은 시설장들 탓이니까 시설을 나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잘못된 주장들을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잘 모르는 분들까지도 이런 잘못된 정보에 동조하게 돼서 노사 간의 혐오만 증폭시키는 꼴입니다. 급여를 올려주는 키는 정작 공단이 주고 있는데 시설장을 욕하고 대표를 욕한다고 서로 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론은 종사자와 시설장님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시설장님들은 정해진 근로기준이나 공단 규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요. 종사자를 존중하고 불합리한 일에서 종사자를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사자들도 사업주를 이해하고 정해진 업무에는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이 밑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은 잘못된 생각으로 서로를 혐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